오늘은 리커전의 볼츠2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와 비교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 6일 리커전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새로운 AI 모델의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리커전은 MIT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볼츠2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볼츠2는 구조 예측과 결합 친화도 예측을 통합한 최초의 생체 분자 코-폴딩 모델로 기존 FEP 계산에 필적하는 정확도를 가지면서도 최대 100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오픈소스 모델은 MIT의 전문성, 리커전의 AI 연구, 그리고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가 통합된 결과물입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구 모델인 볼츠1과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3는 단백질의 구조 예측만 가능합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이 왜 중요할까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아미노산 사슬은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 복잡하게 접히고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를 유지해야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은 혈액 내 적혈구에 들어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데 그림처럼 복잡한 단백질 구조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가능케 합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도 단백질 구조 예측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은 보통 체내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정확히 결합해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히 모르면 약물을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또 약물과 단백질이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를 나타내는 결합 친화도를 예측하는 것 역시 두 물질의 구조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아는 게 신약 개발에 그렇게 중요하면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실험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거야? 물론 이 방법도 있습니다. X선 결정학, 핵 자기 공명 분광법, 저온 전자 현미경 등을 활용하면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단백질 한 개를 분석하기 위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수십에서 수천 개 이상 분석해야 하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의 경우 더더욱 구조 분석 대신 구조 예측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알아내는 것은 훨씬 간단하고 저렴한데 이 아미노산 서열을 이런 AI 모델에 입력시키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출력값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실제 신약 개발에 사용하려면 좀 더 발전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구조는 예측하더라도 약물과 타겟 단백질이 얼마나 잘 결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볼츠2는 구조 예측뿐만 아니라 결합 친화도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결합 친화도란 단백질과 약물이 얼마나 강하게 결합하는지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를 측정하는 기존 방법 중 FEP 방식이 있는데 이는 물리 법칙에 따라 실제 분자가 움직이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해 결합 친화도를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이 방법은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계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볼츠2 모델은 구조 예측과 결합 친화도 예측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사용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볼츠2는 결합 친화도 관련해 기존 FEP 방식보다 1000배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볼츠2의 구 모델인 볼츠1을 사용해본 유저들은 모델상에서 자신의 가설도 실험해보고 기존 지식들을 모델에 편하게 대입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볼츠2는 다음 세 가지 기능이 추가돼 사용자들의 모델 조절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실험 방식 조절입니다. 볼츠2는 엑스레이, NMR, 전자현미경, 알파폴드2, 볼츠1 등 다양한 단백질 구조 생성 방식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실험 조건을 지정하면 그 실험에서 나올 법한 구조 분포를 따르도록 예측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템플릿 조절 기능입니다. 실험적으로 유사한 단백질이 이미 있다면 그 구조 템플릿을 기반으로 예측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템플릿을 실제로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볼츠 스티어링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희귀 또는 신규 표적의 경우 템플릿이 예측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결합 부위 조절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결합 부위를 지정하면 해당 영역이 결합에 관여하도록 예측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결합 부위 간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실험자가 이 부위가 결합할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웠을 때 이를 반영해서 해당 결합 부위를 중심으로 구조를 예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종합하면 볼츠2는 대규모 가상 스크리닝, 특히 히트 물질 발굴과 최적화 과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세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주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볼츠2의 성능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MIT 연구팀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예측 분야입니다. 참고로 볼츠2X는 볼츠2의 물리적 정확도를 향상한 버전이고 볼츠2와 볼츠2X는 그래프에서 각각 연두색과 초록색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폴드 3는 베이지색이고 볼츠2의 구모델인 볼츠1은 하늘색입니다. 프로틴 데이터 뱅크 2024와 2025에 새롭게 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한 결과 볼츠1보다는 비슷하거나 살짝 우위에 있는 결과를 보였고 아직 알파폴드 3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합 친화도 예측 분야입니다. 알파폴드는 결합 친화도 예측 기능이 없기 때문에 비교군에서 제외됐고 대신 슈레딩거사의 FEP 시뮬레이션 툴인 FEP 플러스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볼츠2는 초록색, FEP 플러스는 하늘색입니다. 참고로 FEP 플러스는 예측 하나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모델입니다. 단백질 표적 4개에 대해 리간드의 결합 친화도를 예측한 결과 볼츠2는 0.66의 피어슨 개수를 기록했습니다. 피어슨 개수는 0.7 이상이면 매우 우수한 예측 성능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FEP 플러스보다는 부족한 예측 성능이지만 FEP 플러스는 예측 하나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싼 모델인 반면 볼츠2는 이 예측을 1000배 빠르게 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가상 스크리닝 분야입니다. 이것은 신약 개발 초기에 수백만 개의 화합물 중 효과가 있을 만한 후보만 빠르게 걸러내는 AI 기반 실험 방식입니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우선 과거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검증하는 레트로스펙티브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볼츠2는 기존 머신러닝 모델들보다 2배 높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아직 실험 결과가 없는 후보군에 대해 모델 예측을 먼저 하고 그 후 실험으로 검증하는 프로스펙티브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볼츠2와 결합해 생성한 완전히 새로운 약물 후보군은 초록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그 결과 초록색 후보군의 결합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볼츠2는 대규모 약물 설계 시 신규 화합물 탐색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볼츠2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자 동력학 조건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사용한 학습 데이터셋이 작았고 단백질의 다양한 움직임 예측은 아직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볼츠1 대비 개선은 있었지만 구조 예측 성능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볼츠1과 거의 동일한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모델 구조도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결합 친화도 예측이 가능한 것은 좋은데 결합 부위 예측에 너무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결합 부위를 잘못 예측한다면 전혀 엉뚱한 결합 친화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간드의 종류마다 결합 친화도 모듈의 성능 편차가 매우 큰데 아직 그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볼츠2는 MIT 라이선스 하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MIT 라이선스 문구만 고지하면 누구나 상업적으로 볼츠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글에 볼츠2를 검색하고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이 모델을 왜 리커전과 MIT 연구팀은 오픈소스로 공개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MIT는 공익적 기초연구기관으로 연방 연구 자금을 받아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연구 결과는 MIT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볼츠2는 FEP 수준에 근접한 최초의 AI 모델로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학계 및 산업계에서 이를 사실상의 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파생되는 연구, 논문, 평가 기준 등이 볼츠2를 기반으로 움직이면 사실상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파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볼츠2는 누구나 다운로드에 실행할 수 있지만 그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수천 개의 단백질, 리간드 복합체 구조 데이터, 고성능 GPU 및 슈퍼컴퓨터 등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즉 다른 기업은
사실상 리커전과 경쟁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 와중에 리커전은 볼츠2를 내부 파이프라인에 깊게 통합해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츠2를 사용함에 따라 버그 수정, 기능 건의 등을 통해 생태계가 간접적으로 발전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커전이라는 브랜드를 세상에 더 널리 알려 향후 투자자 유치 및 파트너사와의 협업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곧 다가올 볼츠2 및 리커저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볼츠2 개발팀은 어제 MIT를 시작으로 6월 11일 샌프란시스코, 6월 17일 몬트레알 등에서 라이브 시연 및 디스커션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어제 MIT 시연회에서는 4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커전의 단독 이벤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6월에 총 3개의 파이낸셜 컨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인데 하나는 지난주에 이미 했고 오늘 새벽 그러니까 6월 11일 오전 4시 20분에 골드만삭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23일에도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은 정말 복잡하고 그것을 완전히 해독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을 상징하던 이카루스의 날개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더 나아가 스페이스X의 팔콘 9으로 이어져 현실화되었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의 염원은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 나선 모델, 더 나아가 크리스퍼 기법에 의한 유전자 편집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AI, 머신러닝, GPU 등의 도움을 받아 인류는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알파폴드 3를 뒤쫓는 볼츠2를 그렸지만 누가 승자가 되든 하루빨리 생물학에 대한 비밀이 더 알려져 불치병 치료 및 인류의 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